여러분은 문제집을 몇 번 푸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 번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한 번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만 조금 보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집을 한 번만 푸는 건 너무 오만한 공부입니다. 왜 오만하냐고요? 우리는 문제를 한 번 맞췄다고 해서 그 개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맞춘 문제를 2주 뒤에 다시 풀면 여러분은 또 맞힐 자신이 있나요? 신기하게도 학생들은 분명 맞았던 문제인데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틀렸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풀면서 조금씩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은 최소 3번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 실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만나고 맞았던 문제도 정말 이해해서 맞춘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비로소 문제집이 내 것이 됩니다. 이쯤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개념인지, 왜 이 풀이가 나오는지, 어디에서 실수하기 쉬운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집을 3번 풀어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집에 직접 풉니다. 계산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지우개로 지우고 별표도 하고 메모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문제집을 펼치는 순간 이미 공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첫 번째 풀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계산했었네. 여기에서 막혔었네. 아, 이 공식 썼었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새롭게 하지 않고 기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에는 절대로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집은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하게 둡니다. 대신 빈 공책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든 풀이를 공책에 합니다. 답도, 계산도, 채점도 전부 공책에 남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 때도 문제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기억하는지, 정말 이해했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반복학습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싸고 유명한 문제집을 계속 삽니다. 한 권 풀고 또 한 권 사고 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집 한 권은 정말 여러분 것이 되었나요? 한 권을 끝냈다는 것과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다는 느낌보다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권을 3번 푼 학생과 3권을 한 번씩 푼 학생. 누가 더 오래 기억할까요? 당연히 한 권을 3번 푼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책을 펼치는 속도가 빠른 학생이 아니라 한 권을 끝까지 붙잡는 학생. 한 번 맞았다고 만족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도 같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 그 학생들이 결국 성적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새 문제집을 찾기 전에 지금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집을 한 번 더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집이 아니라 공책에 푸세요. 아마 3번째까지 풀고 나면 그 문제집은 더 이상 문제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부는 많은 책을 끝내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